부산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접수대 앞이에요.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처리하고 있어요. 복지관 안쪽 상담실에서는 사회복지사 서연이 파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28이에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연 씨, 오늘 처리 건수 좀 신경 써요. 연말 평가 코앞인데 실적이 너무 느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팀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복도에서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매번 상담 시간이 너무 길어. 민원인 하나당 30분씩 써.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서연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어요. 책상 위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습니다. 재단 지원 사업 심사 날짜예요. 기관장은 아침 회의 때부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향후 3년 예산이 걸린 거예요. 모두 긴장하세요. 복지관 전체가 날카롭게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인인 민호예요.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민호는 부산 시내 중소병원 행정직입니다. 요즘 병원 업무가 바쁘고 결혼 준비까지 겹쳐서 둘 다 여유가 없어요. 서연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접수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노인 한 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때 묻은 바지,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노인은 손수레를 접수대 옆에 세우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접수대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손수레는 밖에 두고 오셔야죠. 노인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생계급여 재신청하려고 왔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낡은 약통을 꺼냈어요. 약통 안에는 찌그러진 동전들과 오래된 영수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주소지가 여기 맞으세요? 아니요. 바뀌었는데 아직 못 옮겼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주소 변경부터 하고 오셔야죠. 소득 증빙 서류는 있으세요? 노인이 또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표지가 닳아서 은행 로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통장은 있는데요. 일용직이라 증빙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서류 다 준비하시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뒤에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대기실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접수대로 걸어가며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상담할게요. 대기번호 바꿔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어요. 서연 씨, 서류 미비인데요? 괜찮아요. 제가 확인하면서 받을게요. 서연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노인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노인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어요. 노인이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찌그러진 동전 봉투, 약통, 통장이 책상 위에 놓였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세요? 임시 거처입니다. 친구 집 창고 같은 데예요. 공과금 고지서나 계약서 같은 건 있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임시로 있는 거라. 서연이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신분증 주소 불일치, 실거주지 증빙 없음, 소득 자료 미비. 규정상으로는 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약통 속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병원 영수증, 고물상 거래 내역, 동전 몇 개. 통장을 열어보니 마지막 거래 날짜가 6개월 전이에요. 장기 미사용으로 휴면, 예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물었어요. 어르신, 생계급여가 왜 중지됐는지 아세요? 주소가 바뀌어서 우편이 안 왔나 봅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폐지 줍고 가끔 일용직 나갑니다.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소급 가능성, 주거급여 재신청 조건, 휴면계좌 복원 절차.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노인을 바라봤어요. 일단 확인할 게 많습니다. 시간 좀 걸려도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연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서류를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동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대기 민원 쌓이고 있어요. 빨리 끝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요. 금방 끝낼게요. 동료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상담실로 들어와 노인과 마주 앉았어요. 어르신, 실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임시 거쳐 확인하려고요.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 좋겠어요. 서류 처리하려면 증빙이 필요해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노인과 함께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복지관 밖으로 나왔어요. 손수레는 입구 한쪽에 세워뒀습니다. 노인이 앞장서서 골목길을 걸었어요. 서연은 노트와 카메라를 챙겨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좁고 경사가 심했어요. 낡은 주택들 사이로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노인이 멈춰서서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여기입니다. 건물은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 난간이 녹슬어 있어요. 노인이 1층 구석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은 창고처럼 좁았습니다. 이불 한 채와 작은 전기장판, 플라스틱 박스 몇 개가 전부예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재단 행사 포스터였습니다. 색이 바래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로고는 선명했어요. 서연이 포스터를 가까이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인이 플라스틱 박스를 열어 도시락 쿠폰을 꺼냈어요. 이거 아직 안 썼습니다. 쿠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석 달 전 발행된 거예요. 서연이 쿠폰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어르신, 공과금 고지서 있으세요? 노인이 박스 밑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가 몇 장 있었습니다. 체납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이 고지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납부유예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지서를 스캔했어요. 소액 분할 납부 가능할 것 같아요. 감면 대상도 확인해 볼게요. 노인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생활 흔적을 확인했어요. 낡은 냄비, 컵라면 몇 개, 휴지 한 통. 최소한으로 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고물상 영수증도 있으세요? 노인이 박스에서 영수증 몇 장을 더 꺼냈어요. 폐지 판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한 번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서연이 영수증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소득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노인이 손수레 손잡이 안쪽을 더듬었어요. 접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요. 봉투 안에는 기부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영수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금액은 모두 소액이에요. 5,000원, 10,000원, 20,000원. 하지만 영수증마다 동일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처리 방식도 특이했어요. 무기명 기탁금으로 처리된 흔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처리 번호가 최신 시스템 형식과 달랐습니다. 오래된 오프라인 기탁 절차로 보였어요. 어르신, 이 기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옛날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했습니다. 서연이 영수증을 스캔하며 메모했습니다. 과거 기탁금 추적 필요, 번호 규칙 확인. 일반 취약계층과는 다른 패턴이었어요. 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어르신,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노인이 문을 닫으며 따라 나왔어요. 둘은 다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대기실이 더 붐비고 있었어요. 동료가 서연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대기 시간 민원 엄청 들어왔어요. 팀장님이 찾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노인은 대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실사까지 나갔다고요? 네, 팀장님. 주소 확인하려고 다녀왔습니다. 팀장이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대면 상담 15분 원칙 모르세요? 서류 미비면 다음에 오라고 하면 되죠. 서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긴급 취약 상황 예외 조항 있잖아요. 내부 지침 12조 사망입니다. 팀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처리 건수가 문제예요. 실적 압박 심한 거 알죠?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압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제가 계속 맡겠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서연은 스캔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면계좌 복원 신청서, 임시 주소지 사실 확인서, 소득 추정 자료. 하나씩 파일로 묶어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동료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재단 평가단 오늘 오후에 온대요. 예고 없이 앞당겨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이요? 네. 기관장님이 난리 났어요. 모범 사례 준비하래요. 서연이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 씨, 그 노인 상담 이제 그만하고 간단한 것만 받아요. 평가단 앞에서 복잡한 거 하면 안 돼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서연은 노인의 약통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통장 입금표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은행 코드는 선명했습니다. 서연이 코드를 확인했어요. 예전에 본 적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재단 관련 계좌에서 자주 보던 코드예요. 서연이 입금표를 따로 분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을 대조해 보니 낯익은 이름이 나왔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순 취약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입금표를 스캔하고 사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가단 3시에 도착합니다.
준비 상태 최종 점검하세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서류를 마저 정리하고 파일을 닫았어요. 대기실로 나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서류 정리 끝났어요. 결과는 며칠 걸릴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노인을 배웅하려는데 노인이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가셔도 돼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어도 될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편하게 계세요. 서연은 상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평가단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기관장이 정장 재킷을 다시 여미며 입구로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일제히 자리를 정리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내렸어요. 기관장이 앞으로 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가단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실사 일정 앞당겨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일행을 안내하며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팀장과 직원들이 뒤따라 줄지어 섰어요. 서연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노인이 손수레를 놔두고 평가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료 직원이 황급히 다가갔어요. 어르신, 저쪽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기관장이 눈치를 보며 손짓했어요. 저분 좀 안내해드려요. 직원이 노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평가단장이 돌아봤습니다. 평가단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평가단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노인 앞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기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팀장과 직원들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가단장이 노인에게서 코트를 건네받았습니다. 노인은 코트를 벗으며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구부정하던 자세가 곧게 펴졌습니다. 평가단장이 노인을 상석 쪽으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기관장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인이 서연 쪽을 돌아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가단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관장과 팀장, 직원들이 황급히 뒤따라 들어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폐지 줍던 노인이 이사장이라니.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서연은 상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침에 상담했던 그 노인. 폐지를 실은 손수레, 낡은 약통, 찌그러진 동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서연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전에 확보한 자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현장 사진, 영수증, 입금표, 주소 사실 확인서. 모두 규정에 맞춰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관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우수 사례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나중에 하시죠. 오전 상담 사건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기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전 상담이라면요? 제가 직접 받은 상담입니다.
사회복지사 서연 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복도로 나왔어요. 서연의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회의실로 오래요. 서연이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파일 다 가져와요. 오전 상담 기록 전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챙겼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사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기관장과 팀장은 옆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우로 있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본인 신분을 숨기고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관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가 작성한 기록과 실사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현장 사진, 영수증, 휴면 계좌 복원 신청서, 주소 사실 확인서 모두 규정에 맞춰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관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우수 사례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나중에 하시죠. 오전 상담 사건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기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전 상담이라면요? 제가 직접 받은 상담입니다. 사회복지사 서연 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복도로 나왔어요. 서연의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회의실로 오래요. 서연이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파일 다 가져와요. 오전 상담 기록 전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챙겼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사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기관장과 팀장은 옆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우로 있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본인 신분을 숨기고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관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가 작성한 기록과 실사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현장 사진, 영수증, 휴면 계좌 복원 신청서, 주소 사실 확인서, 체납 유해질의 회신까지 순서대로 놓였습니다. 이사장이 자료를 하나씩 넘겨봤어요. 현장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어디서 찍은 겁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임시 거처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재단 행사 포스터였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5년 전 행사예요. 이사장이 기부 영수증 뭉치를 펼쳤어요. 이 영수증들 처리 번호가 옛날 방식이네요. 서연이 메모를 꺼냈습니다. 네. 현재 시스템과 포맷이 달라서 확인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 기탁 절차로 보입니다. 번호 규칙 변화 시점은요? 3년 전 전산 시스템 전환 때 바뀌었습니다. 이사장이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처리 시간이 규정을 초과했습니다.
대면 상담 15분 원칙이 있는데요. 서연이 파일을 넘겼어요. 긴급 취약 예외 조항입니다. 내부 운영 지침 12조 3항이요. 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주소지 불명확, 소득 증빙 어려움, 휴면 계좌 예고. 긴급 상황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확인은 언제 나갔습니까? 점심시간에 다녀왔습니다. 권한 근거는요? 지침 14조 2항. 현장 확인 권한입니다. 이사장이 체납 고지서를 집어들었어요. 공과금 체납 처리는요?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납부 유예 가능 여부 확인했고 소액 분할 납부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감면 대상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출했어요. 이사장이 입금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입금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약통 안에 있었습니다. 은행 코드 확인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이사장이 입금표를 자세히 봤어요. 은행 코드가 뭡니까? 서연이 대조표를 펼쳤습니다. 과거 재단 산하 장학계좌 코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이 입금표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쓰던 계좌예요. 기관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무기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했어요. 그 돈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는 제가 단순히 도움만 받는 취약계층이 아니란 걸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단발성 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사장이 기관장을 봤습니다. 사전 선별 관행이 있었나요? 기관장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서류 미비시 다음 방문을 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기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팀장을 봤습니다. 속도와 실적만 강조했나요? 팀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사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기록은 규정 준수를 전제로 한 권리 옹호였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동료 직원이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실사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겠어요. 기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수 사례 발표는 나중입니다. 현장 운영부터 점검하겠어요. 이사장이 평가단을 돌아봤습니다. 창구 이원화, 긴급 우선 처리 라인, 안내문 체계. 지금 당장 확인합시다. 평가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기관장과 팀장도 황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도 함께 하세요. 서연이 파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행이 회의실을 나와 접수대로 향했어요. 대기실은 여전히 민원인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표시는 작고 흐릿했어요. 우선 처리 대상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접수대 직원에게 물었어요. 긴급 취약 대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육안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기 시간은 어떻게 안내합니까?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팀장을 봤습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입니까?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이원화 필요합니다. 일반 민원과 긴급 취약 민원을 분리하세요. 안내문도 개정하고 대기시간 실시간 공개하세요. 기관장이 급히 메모했어요. 네,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개선안 있습니까?
서연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창구 분리와 우선 대상 표식, 사전 안내문 개선안입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좋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평가단원이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어요. 이사장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처리 건수만 게시되어 있네요. 긴급 우선 처리 현황도 함께 공개하세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대신 개선 과업을 드리겠어요. 기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장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창구 이원화, 안내문 개정, 대기시간 공개. 한 달 안에 완료하세요. 달성 시 재단 지원금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기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받습니다. 서연 씨,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선에 참여해 주세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네.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개인 포상보다 시스템 개선이 우선입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습니다. 일정 협의하죠. 회의가 끝나고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이 기관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 무기명 기탁금 추적 결과는 따로 공개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에 기금 재배분도 약속합니다. 기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복도로 나가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상담했던 임시거처 후속 조치는요? 서연이 파일을 펼쳤어요. 단기 전세형 주거지원 연결 가능합니다. 체납부는 분할 감면 절차 진행 중이에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로드맵으로 관리하세요. 네, 주거 건강 소득 라인으로 묶어 추적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로비로 나가 손수레를 바라봤어요. 저 손수레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손수레를 가져왔어요. 이사장이 손수레를 밀며 입구로 향했습니다. 평가단이 뒤따라 나갔어요.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장이 차에 타기 전 서연을 돌아봤어요. 수고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지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서연이 팀장을 봤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실적만 강조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팀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서연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은 상담실을 정리했어요. 휴대폰에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약은 없어. 저녁 먹을래?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좋아. 할 얘기 많아. 서연이 가방을 들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 로비에 공지문이 붙었어요. 창구 이원화 안내와 긴급 우선 처리 기준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공지문 앞에 모여 수군거렸어요. 진짜 바뀌는구나. 일주일 안에 다 바꾸래. 팀장이 아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일정을 적었습니다. 창구 재배치 3일 안에 완료합니다. 안내문 개정은 서연 씨 안을 기준으로 하고요. 서연이 자료를 나눠줬어요. 우선 대상 표식, 대기시간 공개 방식, 사전 안내문 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가 자료를 보며 물었어요. 이거 실제로 가능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시스템 수정 최소화했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시작했어요. 접수대에는 칸막이가 새로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민원과 긴급 민원 창구가 분리됐어요. 안내 표시도 크고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전광판이 설치됐어요. 실시간 대기 인원과 예상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전광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알 수 있네. 서연은 상담실에서 노인의 후속 조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거지원 신청서가 접수됐고 체납분 분할 납부도 승인됐습니다. 휴면 계좌는 복원 절차가 시작됐어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재신청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로드맵을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한 달 안에 주거 안정, 2달 안에 소득 정상화, 3달 안에 건강검진 연계. 단계별로 체크할 항목을 적었습니다. 오후에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선 회의 일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달력에 표시했어요. 회의는 이틀 후 재단 본부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서연 씨, 공식 사과 메일 보냈어요. 서연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팀장의 사과문이 전 직원에게 발송돼 있었어요. 앞으로 업무 분장 조정하겠습니다. 긴급 케이스는 협업으로 처리할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팀장이 나가고 서연은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다가 끊겼어요. 서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거지원 승인됐습니다. 연락 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답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민호를 만났어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어제 할 얘기가 뭐야? 서연이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재단 이사장이었던 것, 현장 점검이었던 것, 시스템 개선이 시작된 것.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완전히 속은 거네. 나도 몰랐어. 민호가 웃었어요. 근데 너는 그냥 원칙대로 한 거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자랑스러워.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재단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장과 평가단, 외부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보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서연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선안이었어요. 현장 확인 프로토콜, 긴급 판단 기준, 예외 조항 적용 절차.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현장 확인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평균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실적 압박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평가 지표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속도만이 아니라 권리 보장, 재발 방지율도 포함해야 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장이 서연을 따로 불렀어요. 서연 씨, 연인분이 병원 행정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재단과 그 병원이 협력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다만 투명성을 위해 서연 씨는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세요. 사례관리 개선 태스크포스예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서연이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기명 기탁금 투명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모든 기탁은 추적 가능한 코드로 전환될 거예요. 하지만 기부자 익명은 유지됩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그럼 저분 이력은요? 시스템 내 기록으로만 남깁니다. 공개하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를 마치고 서연은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는 유리병 하나가 전시돼 있었어요. 안에는 동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동전들이 모인 시간은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서연이 유리병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놔두고 가셨대요. 권리의 무게라는 제목이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로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오늘의 처리 건수 옆에 긴급 우선 처리 현황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창구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어요. 일반 민원 창구 3개, 긴급 취약 민원 창구 2개. 안내문도 크고 읽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대기 시간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민원인들이 안내를 보고 스스로 줄을 선택했습니다. 혼선이 사라졌어요. 서연은 상담실에서 노인의 케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거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어요. 단기 전세 계약이 완료됐고 보증금도 지원됐습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휴면 계좌도 복원됐습니다. 체납부는 분할 납부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서연이 로드맵을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체크했습니다. 건강검진 연계가 남았어요.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보행 보조기도 신청했어요. 곧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재단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정안이 최종 채택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산 전역 복지관에 동일 프로토콜이 배포된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이 공문을 내밀었어요. 평가 지표가 바뀌었어요. 속도 중심에서 권리 보장, 민원 만족, 재발 방지율로요. 서연이 공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멘토로 배치됐어요. 신규 사회복지사 교육 맡아주세요. 멘토요? 네. 현장 실사랑 예외 조항 적용 사례 공유해주세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이 나가고 서연은 교육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케이스를 정리했습니다. 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절차를 서술했어요. 초기 접수, 현장 확인, 예외 조항 적용, 후속 조치까지 하나씩 스크린샷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신규 사회복지사 5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 취약 케이스 처리 절차를 공유하겠습니다. 서연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노인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가명 처리됐어요. 이 케이스는 신분증 주소 불일치, 소득 증빙 어려움, 휴면 계좌 예고로 시작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서연이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생활 흔적을 확보했어요. 포스터, 도시락 쿠폰, 고물상 영수증 모두 증빙 자료가 됩니다. 한 신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서류 미비면 보통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나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긴급 취약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침 12조 3항이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권리를 보장할 방법은 있어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계가 잡히면 빨라져요. 서연이 개선된 창구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이원화로 긴급 케이스가 분리되면서 부담이 분산됐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하나씩 답변하며 자료를 나눠줬어요. 복도에서 동료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민원인 찾아요. 서연이 접수대로 나갔어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짚고 있었어요. 차림도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서연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와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검진 결과는 괜찮으세요? 네, 큰 문제 없대요. 약만 잘 챙겨 먹으래요. 노인이 보행 보조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걷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주거는 어떠세요? 편합니다. 따뜻하고 안전해요.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노인이 유리병 전시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라갔어요. 노인이 유리병을 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안내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리의 무게라. 서연이 옆에 섰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노인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이렇게까지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규정대로 처리한 것뿐이에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인이 유리병 옆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펜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모지를 비치함에 넣고 서연에게 인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노인이 보행 보조기를 짚으며 천천히 나갔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상담실로 돌아갔어요. 저녁 무렵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재단 협력 사업 발표 있었어. 서연이 물었어요. 어땠어? 좋았어. 지역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래.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너도 참여한다며? 외부 전문가로? 응. 태스크포스 멤버로. 민호가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바빠지겠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 맞아. 저녁은 먹었어? 아직.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그럼 집 앞에서 만나자. 내가 저녁 살게. 서연이 가방을 들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유리병을 다시 한번 봤어요. 동전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에서 내부 평가가 있었어요. 팀별로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의 팀이 먼저 발표했어요. 팀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창구 이원화 후 대기 시간 민원이 60% 감소했습니다. 긴급 취약 케이스 누락 신고도 80% 줄었어요. 기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성과입니다.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재발 방지율도 개선됐습니다. 사후 관리 체계가 정착됐어요. 평균 처리 시간은 늘었지만 민원 만족도는 올랐습니다. 다른 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속도가 느려지면 실적이 떨어지지 않나요? 팀장이 대답했어요. 평가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속도만이 아니라 질적 지표도 포함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관장이 말했어요. 모든 팀이 이 방식을 따라주세요. 재단 지원금 증액도 확정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에서 이사장이 복지관을 방문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조용히 들어왔어요. 접수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전광판을 보고 창구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안내문도 자세히 읽었어요. 유리병 전시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치된 메모지함을 열어봤어요. 여러 장의 메모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메모지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덕분에 도움받았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메모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짧게 적었어요.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됩니다. 메모지를 다시 넣고 유리병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출근해서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사장님. 이사장이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 아침부터 수고하시네요. 출근 중이었어요. 이사장이 유리병을 가리켰어요. 메모지가 많이 쌓였네요.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세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가 보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직원들도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봤어요. 사례관리 표준 서식이 다른 지역에도 배포됐습니다. 들었어요. 서연 씨가 만든 체계가 표준이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셨어요. 이사장이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이사장이 시계를 봤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사장이 로비를 나갔어요. 서연은 상담실로 들어가 하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상담 예약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긴급 케이스는 별도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요즘 일하기 훨씬 나아졌어.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창구 나눠지니까 민원 처리가 수월해. 처음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 서연이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들었어요. 동료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야. 그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노력해 준 거지.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차분히 만났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긴급한 케이스는 바로 현장 확인을 계획했어요.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서연은 마지막 민원인을 배웅하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처리한 케이스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파일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나왔어요. 유리병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동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연이 유리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동전 하나하나가 모여 권리가 된다는 것. 그 권리를 지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는 것. 서연이 미소 지으며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서연과 노인이 복지관 밖으로 나왔어요. 손수레는 입구 한쪽에 세워뒀습니다. 노인이 앞장서서 골목길을 걸었어요. 서연은 노트와 카메라를 챙겨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좁고 경사가 심했어요. 낡은 주택들 사이로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노인이 멈춰서서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여기입니다. 건물은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 난간이 녹슬어 있어요. 노인이 1층 구석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은 창고처럼 좁았습니다. 이불 한 채와 작은 전기장판, 플라스틱 박스 몇 개가 전부예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재단 행사 포스터였습니다. 색이 바래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로고는 선명했어요. 서연이 포스터를 가까이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인이 플라스틱 박스를 열어 도시락 쿠폰을 꺼냈어요. 이거 아직 안 썼습니다. 쿠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달 전 발행된 거예요. 서연이 쿠폰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어르신, 공과금 고지서 있으세요? 노인이 박스 밑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가 몇 장 있었습니다. 체납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이 고지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납부유예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지서를 스캔했어요. 소액 분할 납부 가능할 것 같아요. 감면 대상도 확인해 볼게요. 노인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생활 흔적을 확인했어요. 낡은 냄비, 컵라면 몇 개, 휴지 한 통. 최소한으로 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고물상 영수증도 있으세요? 노인이 박스에서 영수증 몇 장을 더 꺼냈어요. 폐지 판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한 번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서연이 영수증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소득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노인이 손수레 손잡이 안쪽을 더듬었어요. 접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요. 봉투 안에는 기부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영수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금액은 모두 소액이에요. 5,000원, 10,000원, 20,000원. 하지만 영수증마다 동일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처리 방식도 특이했어요. 무기명 기탁금으로 처리된 흔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처리 번호가 최신 시스템 형식과 달랐습니다. 오래된 오프라인 기탁 절차로 보였어요. 어르신, 이 기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옛날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했습니다. 서연이 영수증을 스캔하며 메모했습니다. 과거 기탁금 추적 필요, 번호 규칙 확인. 일반 취약계층과는 다른 패턴이었어요. 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어르신,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노인이 문을 닫으며 따라 나왔어요. 둘은 다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대기실이 더 붐비고 있었어요. 동료가 서연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대기 시간 민원 엄청 들어왔어요. 팀장님이 찾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노인은 대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실사까지 나갔다고요? 네, 팀장님. 주소 확인하려고 다녀왔습니다. 팀장이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대면 상담 15분 원칙 모르세요? 서류 미비면 다음에 오라고 하면 되죠. 서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긴급 취약 상황 예외 조항 있잖아요. 내부 지침 12조 사망입니다. 팀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처리 건수가 문제예요. 실적 압박 심한 거 알죠?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압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제가 계속 맡겠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서연은 스캔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면계좌 복원 신청서, 임시 주소지 사실 확인서, 소득 추정 자료. 하나씩 파일로 묶어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동료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재단 평가단 오늘 오후에 온대요. 예고 없이 앞당겨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이요? 네. 기관장님이 난리 났어요. 모범 사례 준비하래요. 서연이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 씨, 그 노인 상담 이제 그만하고 간단한 것만 받아요. 평가단 앞에서 복잡한 거 하면 안 돼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서연은 노인의 약통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통장 입금표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은행 코드는 선명했습니다. 서연이 코드를 확인했어요. 예전에 본 적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재단 관련 계좌에서 자주 보던 코드예요. 서연이 입금표를 따로 분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을 대조해 보니 낯익은 이름이 나왔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순 취약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입금표를 스캔하고 사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가단 3시에 도착합니다. 준비 상태 최종 점검하세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서류를 마저 정리하고 파일을 닫았어요. 대기실로 나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서류 정리 끝났어요. 결과는 며칠 걸릴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노인을 배웅하려는데 노인이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가셔도 돼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어도 될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편하게 계세요. 서연은 상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평가단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기관장이 정장 재킷을 다시 여미며 입구로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일제히 자리를 정리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내렸어요. 기관장이 앞으로 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가단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실사 일정 앞당겨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일행을 안내하며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팀장과 직원들이 뒤따라 줄지어 섰어요. 서연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노인이 손수레를 놔두고 평가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료 직원이 황급히 다가갔어요. 어르신, 저쪽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기관장이 눈치를 보며 손짓했어요. 저분 좀 안내해드려요. 직원이 노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평가단장이 돌아봤습니다. 평가단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평가단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노인 앞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기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팀장과 직원들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가단장이 노인에게서 코트를 건네받았습니다.
노인은 코트를 벗으며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구부정하던 자세가 곧게 펴졌습니다. 평가단장이 노인을 상석 쪽으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기관장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인이 서연 쪽을 돌아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가단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관장과 팀장, 직원들이 황급히 뒤따라 들어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폐지 줍던 노인이 이사장이라니.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서연은 상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침에 상담했던 그 노인. 폐지를 실은 손수레, 낡은 약통, 찌그러진 동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서연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전에 확보한 자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현장 사진, 영수증, 입금표, 주소 사실 확인서. 모두 규정에 맞춰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관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우수 사례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나중에 하시죠. 오전 상담 사건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기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전 상담이라면요? 제가 직접 받은 상담입니다. 사회복지사 서연 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복도로 나왔어요. 서연의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회의실로 오래요. 서연이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파일 다 가져와요. 오전 상담 기록 전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챙겼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사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기관장과 팀장은 옆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우로 있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본인 신분을 숨기고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관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가 작성한 기록과 실사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현장 사진, 영수증, 휴면 계좌 복원 신청서, 주소 사실 확인서 모두 규정에 맞춰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관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우수 사례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나중에 하시죠. 오전 상담 사건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기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전 상담이라면요? 제가 직접 받은 상담입니다. 사회복지사 서연 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복도로 나왔어요. 서연의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회의실로 오래요. 서연이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파일 다 가져와요. 오전 상담 기록 전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챙겼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사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기관장과 팀장은 옆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우로 있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본인 신분을 숨기고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관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사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가 작성한 기록과 실사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현장 사진, 영수증, 휴면 계좌 복원 신청서, 주소 사실 확인서, 체납 유해질의 회신까지 순서대로 놓였습니다. 이사장이 자료를 하나씩 넘겨봤어요. 현장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어디서 찍은 겁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임시 거처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재단 행사 포스터였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5년 전 행사예요. 이사장이 기부 영수증 뭉치를 펼쳤어요. 이 영수증들 처리 번호가 옛날 방식이네요. 서연이 메모를 꺼냈습니다. 네. 현재 시스템과 포맷이 달라서 확인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 기탁 절차로 보입니다. 번호 규칙 변화 시점은요? 3년 전 전산 시스템 전환 때 바뀌었습니다. 이사장이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처리 시간이 규정을 초과했습니다. 대면 상담 15분 원칙이 있는데요. 서연이 파일을 넘겼어요. 긴급 취약 예외 조항입니다. 내부 운영 지침 12조 3항이요. 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주소지 불명확, 소득 증빙 어려움, 휴면 계좌 예고, 긴급 상황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확인은 언제 나갔습니까? 점심시간에 다녀왔습니다. 권한 근거는요? 지침 14조 2항. 현장 확인 권한입니다. 이사장이 체납 고지서를 집어들었어요. 공과금 체납 처리는요?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납부 유예 가능 여부 확인했고 소액 분할 납부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감면 대상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출했어요. 이사장이 입금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입금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약통 안에 있었습니다. 은행 코드 확인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이사장이 입금표를 자세히 봤어요. 은행 코드가 뭡니까? 서연이 대조표를 펼쳤습니다. 과거 재단 산하 장학계좌 코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이 입금표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쓰던 계좌예요. 기관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무기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했어요. 그 돈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는 제가 단순히 도움만 받는 취약계층이 아니란 걸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단발성 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사장이 기관장을 봤습니다. 사전 선별 관행이 있었나요? 기관장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서류 미비시 다음 방문을 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기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팀장을 봤습니다. 속도와 실적만 강조했나요? 팀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사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기록은 규정 준수를 전제로 한 권리 옹호였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동료 직원이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실사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겠어요. 기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수사례 발표는 나중입니다. 현장 운영부터 점검하겠어요. 이사장이 평가단을 돌아봤습니다. 창구 이원화, 긴급 우선 처리 라인, 안내문 체계. 지금 당장 확인합시다. 평가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기관장과 팀장도 황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도 함께 하세요. 서연이 파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행이 회의실을 나와 접수대로 향했어요. 대기실은 여전히 민원인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표시는 작고 흐릿했어요. 우선 처리 대상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접수대 직원에게 물었어요. 긴급 취약 대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육안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기 시간은 어떻게 안내합니까?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팀장을 봤습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입니까?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이원화 필요합니다. 일반 민원과 긴급 취약 민원을 분리하세요. 안내문도 개정하고 대기시간 실시간 공개하세요. 기관장이 급히 메모했어요. 네,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개선안 있습니까? 서연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창구 분리와 우선 대상 표식, 사전 안내문 개선안입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좋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평가단원이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어요. 이사장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처리 건수만 게시되어 있네요. 긴급 우선 처리 현황도 함께 공개하세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대신 개선 과업을 드리겠어요. 기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장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창구 이원화, 안내문 개정, 대기시간 공개. 한 달 안에 완료하세요. 달성 시 재단 지원금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기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선에 참여해 주세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네.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개인 포상보다 시스템 개선이 우선입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습니다. 일정 협의하죠. 회의가 끝나고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이 기관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 무기명 기탁금 추적 결과는 따로 공개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에 기금 재배분도 약속합니다. 기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복도로 나가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상담했던 임시거처 후속 조치는요? 서연이 파일을 펼쳤어요. 단기 전세형 주거지원 연결 가능합니다. 체납부는 분할 감면 절차 진행 중이에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로드맵으로 관리하세요. 네, 주거 건강 소득 라인으로 묶어 추적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로비로 나가 손수레를 바라봤어요. 저 손수레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손수레를 가져왔어요. 이사장이 손수레를 밀며 입구로 향했습니다.
평가단이 뒤따라 나갔어요.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장이 차에 타기 전 서연을 돌아봤어요. 수고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지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서연이 팀장을 봤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실적만 강조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팀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서연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은 상담실을 정리했어요. 휴대폰에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야근 없어. 저녁 먹을래?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좋아. 할 얘기 많아. 서연이 가방을 들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 로비에 공지문이 붙었어요. 창구 이원화 안내와 긴급 우선 처리 기준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공지문 앞에 모여 수군거렸어요. 진짜 바뀌는구나. 일주일 안에 다 바꾸래. 팀장이 아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일정을 적었습니다. 창구 재배치 3일 안에 완료합니다. 안내문 개정은 서연 씨 안을 기준으로 하고요. 서연이 자료를 나눠줬어요. 우선 대상 표식, 대기 시간 공개 방식, 사전 안내문 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가 자료를 보며 물었어요. 이거 실제로 가능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시스템 수정 최소화했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시작했어요. 접수대에는 칸막이가 새로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민원과 긴급 민원 창구가 분리됐어요. 안내 표시도 크고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전광판이 설치됐어요. 실시간 대기 인원과 예상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전광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알 수 있네. 서연은 상담실에서 노인의 후속 조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거지원 신청서가 접수됐고 체납분 분할 납부도 승인됐습니다. 휴면 계좌는 복원 절차가 시작됐어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재신청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로드맵을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한 달 안에 주거 안정, 2달 안에 소득 정상화, 3달 안에 건강검진 연계. 단계별로 체크할 항목을 적었습니다. 오후에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선 회의 일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달력에 표시했어요. 회의는 이틀 후 재단 본부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서연 씨, 공식 사과 메일 보냈어요. 서연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팀장의 사과문이 전 직원에게 발송돼 있었어요. 앞으로 업무 분장 조정하겠습니다. 긴급 케이스는 협업으로 처리할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팀장이 나가고 서연은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다가 끊겼어요. 서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거지원 승인됐습니다. 연락 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답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민호를 만났어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어제 할 얘기가 뭐야? 서연이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재단 이사장이었던 것, 현장 점검이었던 것, 시스템 개선이 시작된 것.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완전히 속은 거네. 나도 몰랐어. 민호가 웃었어요. 근데 너는 그냥 원칙대로 한 거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자랑스러워.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재단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장과 평가단, 외부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보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서연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선안이었어요. 현장 확인 프로토콜, 긴급 판단 기준, 예외 조항 적용 절차.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현장 확인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평균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실적 압박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평가 지표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속도만이 아니라 권리 보장, 재발 방지율도 포함해야 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장이 서연을 따로 불렀어요. 서연 씨, 연인분이 병원 행정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재단과 그 병원이 협력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다만 투명성을 위해 서연 씨는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세요. 사례관리 개선 태스크포스예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서연이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기명 기탁금 투명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모든 기탁은 추적 가능한 코드로 전환될 거예요. 하지만 기부자 익명은 유지됩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그럼 저분 이력은요? 시스템 내 기록으로만 남깁니다. 공개하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를 마치고 서연은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는 유리병 하나가 전시돼 있었어요. 안에는 동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동전들이 모인 시간은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서연이 유리병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놔두고 가셨대요. 권리의 무게라는 제목이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로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오늘의 처리 건수 옆에 긴급 우선 처리 현황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창구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어요. 일반 민원 창구 3개, 긴급 취약 민원 창구 2개. 안내문도 크고 읽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대기 시간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민원인들이 안내를 보고 스스로 줄을 선택했습니다. 혼선이 사라졌어요. 서연은 상담실에서 노인의 케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거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어요. 단기 전세 계약이 완료됐고 보증금도 지원됐습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휴면 계좌도 복원됐습니다. 체납부는 분할 납부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서연이 로드맵을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체크했습니다. 건강검진 연계가 남았어요.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보행 보조기도 신청했어요. 곧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재단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사례관리 표준서식 개정안이 최종 채택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산 전역 복지관에 동일 프로토콜이 배포된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이 공문을 내밀었어요. 평가 지표가 바뀌었어요. 속도 중심에서 권리 보장, 민원 만족, 재발 방지율로요. 서연이 공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멘토로 배치됐어요. 신규 사회복지사 교육 맡아주세요. 멘토요? 네. 현장 실사랑 예외 조항 적용 사례 공유해 주세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이 나가고 서연은 교육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케이스를 정리했습니다. 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절차를 서술했어요. 초기 접수 현장 확인, 예외 조항 적용, 후속 조치까지 하나씩 스크린샷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신규 사회복지사 5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 취약 케이스 처리 절차를 공유하겠습니다. 서연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노인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가명 처리됐어요. 이 케이스는 신분증 주소 불일치, 소득 증빙 어려움, 휴면 계좌 예고로 시작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서연이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생활 흔적을 확보했어요. 포스터, 도시락 쿠폰, 고물상 영수증 모두 증빙 자료가 됩니다. 한 신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서류 미비면 보통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나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긴급 취약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침 12조 3항이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권리를 보장할 방법은 있어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계가 잡히면 빨라져요. 서연이 개선된 창구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이원화로 긴급 케이스가 분리되면서 부담이 분산됐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하나씩 답변하며 자료를 나눠줬어요. 복도에서 동료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민원인 찾아요. 서연이 접수대로 나갔어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짚고 있었어요. 차림도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서연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와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검진 결과는 괜찮으세요? 네, 큰 문제 없대요. 약만 잘 챙겨 먹으래요. 노인이 보행 보조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걷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주거는 어떠세요? 편합니다. 따뜻하고 안전해요.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노인이 유리병 전시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라갔어요. 노인이 유리병을 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안내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리의 무게라. 서연이 옆에 섰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노인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이렇게까지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규정대로 처리한 것뿐이에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인이 유리병 옆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펜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모지를 비치함에 넣고 서연에게 인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노인이 보행 보조기를 짚으며 천천히 나갔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상담실로 돌아갔어요. 저녁 무렵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재단 협력 사업 발표 있었어. 서연이 물었어요. 어땠어? 좋았어. 지역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래.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너도 참여한다며? 외부 전문가로? 응. 태스크포스 멤버로. 민호가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바빠지겠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 맞아. 저녁은 먹었어? 아직.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그럼 집 앞에서 만나자. 내가 저녁 살게. 서연이 가방을 들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유리병을 다시 한번 봤어요. 동전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에서 내부 평가가 있었어요. 팀별로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의 팀이 먼저 발표했어요. 팀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창구 이원화 후 대기 시간 민원이 60% 감소했습니다. 긴급 취약 케이스 누락 신고도 80% 줄었어요. 기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성과입니다.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재발 방지율도 개선됐습니다. 사후 관리 체계가 정착됐어요. 평균 처리 시간은 늘었지만 민원 만족도는 올랐습니다. 다른 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속도가 느려지면 실적이 떨어지지 않나요? 팀장이 대답했어요. 평가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속도만이 아니라 질적 지표도 포함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관장이 말했어요. 모든 팀이 이 방식을 따라주세요. 재단 지원금 증액도 확정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에서 이사장이 복지관을 방문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조용히 들어왔어요. 접수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전광판을 보고 창구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안내문도 자세히 읽었어요. 유리병 전시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치된 메모지함을 열어봤어요. 여러 장의 메모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메모지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덕분에 도움받았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메모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짧게 적었어요.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됩니다. 메모지를 다시 넣고 유리병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출근해서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사장님. 이사장이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 아침부터 수고하시네요. 출근 중이었어요. 이사장이 유리병을 가리켰어요. 메모지가 많이 쌓였네요.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세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가 보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직원들도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이사장이 서연을 봤어요. 사례관리 표준 서식이 다른 지역에도 배포됐습니다. 들었어요. 서연 씨가 만든 체계가 표준이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셨어요. 이사장이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이사장이 시계를 봤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사장이 로비를 나갔어요. 서연은 상담실로 들어가 하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상담 예약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긴급 케이스는 별도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요즘 일하기 훨씬 나아졌어.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창구 나눠지니까 민원 처리가 수월해. 처음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 서연이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들었어요. 동료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야. 그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노력해 준 거지.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차분히 만났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긴급한 케이스는 바로 현장 확인을 계획했어요.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서연은 마지막 민원인을 배웅하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처리한 케이스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파일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나왔어요. 유리병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동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연이 유리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동전 하나하나가 모여 권리가 된다는 것. 그 권리를 지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는 것. 서연이 미소 지으며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민호와의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 앞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전광판은 정확한 정보를 보여줬고 민원인들은 차분히 기다렸어요. 서연은 멘토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적응하도록 도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멘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멘토들이 모였어요. 서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신규 직원 적응도는 좋았어요. 현장 실사 프로토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멘토가 물었어요.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나요? 예외 조항 판단 기준이 아직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부분 교육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재단에서 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기명 기탁금 투명화 캠페인 결과 보고서였어요. 서연이 보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기명 기탁금이 모두 추적 가능한 코드로 전환됐어요. 익명성은 유지되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기금도 재배분됐어요. 취약계층 주거 지원, 건강검진 연계, 긴급 생계비 지원. 세부 항목별로 예산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고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저 김 할아버지예요. 서연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오늘 병원 정기검진 다녀왔어요. 결과는 어떠셨어요? 괜찮대요. 약도 잘 먹고 있고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김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요? 네. 폐지 분리수거 도와주고 노인분들 말벗도 되드려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보행 보조기 덕분에 움직이기 편해요. 좋으시네요. 김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줄 수 있을 때 줘야죠. 서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멋지세요, 어르신. 전화를 끊고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할아버지의 변화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민호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요즘 일은 어째? 좋아. 멘토 활동하면서 보람 느껴. 신규 직원들 잘 따라와? 응. 다들 열심히 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 보면 자랑스러워. 서연이 웃었어요. 너도 병원에서 잘하고 있잖아. 협력 사업 진행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기대된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 날짜 잡을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올 가을쯤 어때? 좋지. 그때쯤이면 우리 둘 다 여유 생길 것 같아. 둘은 미소 지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기관장이 앞에 섰습니다. 올해 재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창구 이원화와 사례관리 개선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원금도 증액됐습니다. 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증액분은 어떻게 쓸 예정인가요? 직원 교육 확대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습니다.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상담 예약이 있었어요. 서연은 민원인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권리의 무게 전시 1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모였어요. 유리병 앞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추가됐습니다. 1년 동안 500여 분이 메모를 남겨주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희망이 됐습니다. 이사장이 참석했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인사말을 했어요. 1년 전 변화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그 변화가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서연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둘 다 지키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이사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감사패와 장학금 지원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요? 결혼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 선물입니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사장이 미소 지었어요. 받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유리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떠났어요. 서연은 유리병 앞에 서서 동전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아침이 떠올랐어요. 폐지를 실은 손수레, 낡은 약통, 찌그러진 동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메모지를 꺼내 적었어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메모지를 비치함에 넣고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서연은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